자, 지난 시간에 건강한 일반 성인은 소금물 마시면 안 된다, 혈압 오른다, 위험하다는 일종의 소금물 절망편을 제가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소금물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소금물 희망편이 되겠습니다. 그 그룹이 첫 번째 이제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이 질환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소금물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그룹이 이제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있고요. 질환은 없는데 내가 일부러 어떤 식단을 해서 24시간 이상 장기 단식을 하거나 케톤식을 해서 소금이 줄줄 새는, 그래서 소금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두 번째 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한편으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금물은 아닌데 일부러 짜게 먹어야 되는 그룹이 있고, 이 차와 빵 증후군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많은, 여기는 뭐 거의 인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그룹 차와 빵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이제 소금이 줄줄 빠져나가는 희귀난치성 질환들, 에디슨 증후군, 낭포성 섬유증, 바터지텔만 증후군, 대뇌 염분소실 증후군, 이런 소금이 질병으로 인해서 줄줄 빠져나가는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분들은 사실 이제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뭐 짜게 드시라든지 뭐 소금물을 간간히 마셔주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그룹은 지금 이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세 그룹에 대해서 소금물 희망편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의사 닥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기립성 빈맥증후군.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뭐냐? 누웠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져서 기절하는 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서 심장이 막 뛰는, 혈압이 뭐 저혈압으로 떨어지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심장만 막 뛰는, 이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소금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된 바가 0.1에서 0.2% 정도, 국내 8만 분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5배에서 10배, 40만에서 80만 분 정도 실제로는 계실 것 같고, 진단 안 받은 분까지 다 합치면 이제 청소년, 특히 여성에서 가장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이 세 그룹이 가장 많다는 거고, 나이가 들면 특히 고령을 갈수록 살아서 이제 60세 이상 전혀 없는, 나이 들면 사라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단하느냐, 일단 본인이 집에서 뭐 침대에서 일어나서 심장이 막 뛴다 그러면 나 소금을 마셔도 되는 거냐, 절대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대 자체가 이렇게 직 올라가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대학병원급의 상급병원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가시면 이제 이런 기립경 검사라고 이렇게 심전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침대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맥박이 쭉 빨라지는데 이걸 측정해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확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소금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그룹을 분류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일어나니까 심장이 뛴다 해서 와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그 기립성 빈맥증후군으로 확진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립성 저혈압도 엄청 많고, 또 정상이 56%, 막상 대학병원 와가지고 검사해보면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 56%나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집에서 내가 심장 뛰니까 소금을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본인 증상이 있으면은 기립경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립성 빈맥증후군하고 기립성 저혈압 무슨 차이냐? 자, 이게 뭐 자율신경, 교감신경 엄청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질환들이 없는 분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머리가 피를 꽉 잡고 있어요.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날 때 피가 안 빠지는데, 저 같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증후군 환자분들 뭐냐면 이제 머리에서 피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면 뇌에서 피가 쏙 빠진다는 거죠. 피가 쏙 빠져나가서 이제 기절하면 안 되니까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피는 빠지고 심장은 못 따라가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뭐냐면 이제 머리에서 피가 빠질 때 심장이 따라는 가줘요. 이건 빠지는데 이걸로 만회하니까 혈압은 안 떨어지는데, 혈압 변화는 없는데 이제 심장만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게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립경 검사를 해도 혈압의 변화는 없고 심장만 30회 이상, 청소년은 40회 이상 뛰면은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고, 이 왜 생기냐? 이제 교감신경 과흥분과 저혈량, 교감신경 흥분되고 피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저혈량.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모자라니까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70%가 피가 모자라고, 이 모자란 사람들은 13에서 20% 정도의 피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마셔줘야만 하기 때문에 기립성 빈맥증후군의 1차 치료가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짜게 먹어도 되지만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는 게 분명히 1차 치료가 되겠고, 사실 이제 기립성 빈맥 치료의 1차 치료는 양대산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물하고 운동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뭐가 우선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물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소금물이 1차 치료고, 심지어 약물 치료가 2차 치료입니다.
소금물부터 먹어보고 안 되면 약 먹는 이런 프로토콜로 돼 있는 게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거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냐? 8에 10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6에서 10g입니다. 6에 10g 어느 정도냐? 자, 제가 오늘 기립성 빈맥 증후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케톤식 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공식을 알려드리면 물 500cc에 소금 반 티스푼, 요게 공식입니다. 500cc에 소금 반 티스푼 탄 거를 하루에 3잔에서 4잔 마시면 6에서 10g이 딱 됩니다. 이게 일반식을 먹고 추가로 소금물을 3잔에서 4잔 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도 이 정도 먹고 물도 딱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분들 3, 4잔 마시면 되고, 물론 이제 책에도 음식을 짜게 먹는 게 더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사실 이 음식을 짜게 먹는 거는 너무 쉽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쉽습니다. 국물 마시면 되거든요. 물도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염식을 하는 게 어렵지, 고염식 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진짜. 국물 뭐 사실 이제 콩나물국 한 번이라도 끓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의 소금국이잖아요. 콩나물국 한 사발 들이키면 뭐 이거 바로 그냥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1번을 추천드리고, 매번 이렇게 국물 마시기 힘들다면 소금물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셔도 되고, 뭐 증상 있을 때 마셔도 되고. 다음에 좋은 게 이제 경구수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시는 링겔이야. 당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들어있으면 소금이 더 잘 흡수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흡수가 제흡수인데, 뭐냐면 이제 포도당 나트륨 수송체 SGLT2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걸 건져 올릴 때 소금도 같이 건져 올린다는 거죠. 그게 SGLT2고, 다음 시간에 케톤식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케톤식이나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이제 당을 마시면 단식이 깨지잖아요. 그분들 당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되는데,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분들은 소금물에 당을 조금 설탕을 타가지고 마시면 훨씬 더 소금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구수액이 뭐냐, 마시는 링겔 어떻게 먹냐, 이 그림이 나오는 이 게토레인이 이제 당이 너무 많고 소금은 너무 적어요. 이거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면 팝니다, 경구수액이라고. 그게 레스큐라이트 힙스 포타나 링티, 뭐 저도 마셔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거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 장염이나 뭐 탈수된 분들 이거 마시면 가장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사춘기 지나서 자율신경이 충분히 나을 때까지 몇 년을 마셔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을 마셔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 먹어 가지고는 단가가 안 나올 것 같고, 콩나물국 드시거나 그냥 집에서 소금물 설탕 조금 타서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급하게 뭐 소금물 안 챙겨 나왔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이럴 때 뭐 약국에 가서 경구수액 사 드시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 알약 들고 다니면 편하니까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위통증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 알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 절대 원샷 하시면 안 되고, 500cc 한 잔을 1시간 동안 걸쳐서 씹돈 척 홀짝이세요. 이렇게 하면 완전 회복이 19%, 증상 기능은 86% 대부분 회복됩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사춘기 지나면 자율신경이 성숙하면서 거의 다 회복됩니다. 저절로 나으니까 치료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저절로 대부분 낫지만 그래도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치료의 1차 치료는 운동과 소금물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마셔줘야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사한 자율신경계 질환, 뭐 미주신경인성 실신, 교장선생님 혼화 말씀할 때 운동장에 쓰러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마셔볼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장기 데이터가 없고, 기립성 저혈압 이제 또 근거 수준이 낮고 근거도 높고 장기 데이터도 안전한 거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내가 증상이 있으면 기립경 검사해서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확진이 되면 소금물을 드시도록 하고요. 아니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닥터님요, 네가 소금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 혈압 오른다, 소금이 인간의 가장 위험한 그 고혈압이 인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했는데,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 소금물 오래 마셔서 고혈압 안 오냐, 심장에 물이 없냐? 이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3가지 원리로 소금물을 장기간 먹어도 치료도 되면서 부작용도 없고, 그 부작용 없는 3가지 이유가, 첫 번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호르몬 축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호르몬이 미리 고장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마시면 신장 혈류가 오히려 안정되고 혈압이 오히려 안정됩니다. 그래서 장기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혈액량이 부족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여지가 적고, 우리처럼 이렇게 탱탱한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마셔야 이제 고혈압이 생긴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마셔줘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마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번째로,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소금 소실이 심하다고 합니다. 생리적으로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셔줘도 크게 축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금물하고 양대축이 운동이에요.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운동을 반드시 하시는, 운동만 하고 소금물 안 마셔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둘 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져야 물을 잡을 수가 있고 자율신경도 성숙되고 심혈관계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할 때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발현돼요.
운동할 때 이게 막 피가 하체로 쏠리면서 막 이게 증상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들, 누워서 하는 리컨버런트 자전거, 뭐 로잉 머신, 수영, 이런 심장하고 머리가 수평이 되는 이런 운동들을 한 3개월 정도, 주 3, 4회 3, 40분 정도 중강도로 쭉 하시고 심폐 능력이 좀 좋아지고 근력이 생기면 한 4, 5개월째 이제 서서 하는 운동, 뭐 직립자전거, 천천히 걷기, 이런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구력이 완전히 붙으면 이제 6개월째부터는 이제 업다운이 있는 운동, 뭐 트레드밀, 이런 러닝머신, 뭐 타원기, 이클립스, 계단 운동, 이런 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하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 근력 운동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완전히 관해로 만들어주는, 해결해주는 치료법이거든요. 하지 근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하지 근력 운동이 가장 많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구력이 붙었을 때 한 6개월 정도 운동하시고 서서히 안 쓰러지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6개월 이상 잘 하시면 71%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관해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졌다, 뭐 운동했든 뭐 사춘기가 지났든 좋아졌다, 그러면 소금물 끊어도 되냐? 바로 뚝 끊으시면 안 되고 쇼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3, 4잔 마시니까 일주일에 한 반 잔씩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4에서 8주에 걸쳐서 천천히 줄여서 끊도록 하시고, 물론 먹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 질환이 우선입니다. 물론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대부분 이제 사춘기, 젊은, 어린 소아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기립성 빈맥 증후군도 있고 거기에 콩팥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뇌압이 상승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우선입니다. 이 금기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소금물이 아닌 약물이나 압박 스타킹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평소 염분 섭취량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뭐가 됐든 소금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올 조건이 있더라도. 자, 두 번째, 24시간 간헐적 단식과 케톤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물을 드셔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 소금물 댓글에 아니 닥터 닉뇨 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간헐적 단식하고 케톤식 할 때 소금물 먹으라는 건데 뭐 니 혼자 딴소리 하고 있노, 뭐 이런 댓글이 많아서 사실 이건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이 맞기는 맞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뭐랄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화해 제스처? 약간 사과 영상 같은 느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줄줄줄줄이 나오면서 막 그게 아니라 막 이게 막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고 뭐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이상 단식과 케톤식의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는 영상은 다음 편에 2부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근데 제가 사과를 하려고 영상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점점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이분들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장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하셨나? 나만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모른다면 다른 분들도 모르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 탄수화물 끊는 사람만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1번 들고, 두 번째는 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말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그 억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바로 세 번째, 차와 빵 증후군. 이분들은 이제 소금물을 마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짜게 먹어야 되고, 근데 제가 뭐 24시간 이상 단식이랑 케톤식을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나 단식 케톤식 그룹보다는 확연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도 해당이 될 것 같은 대규모 인구 그룹이 차와 빵 증후군이에요. 이분들 말 그대로 이제 고령에서 입맛 없고 이가 안 좋고 이러니까 고기 너무 안 먹고 단백질 너무 안 먹고 너무 빵하고 참아 먹는다.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물에 밥만 말아 먹는다. 너무 고탄수화물식에 너무 저염식만 한다. 그래서 소금이, 염분이, 나트륨이 모자란 병 이름이 차와빵 증후군입니다. 차와빵 증후군이라는 병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뭐 사회의학적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의학적으로 풀면은 저용질 섭취성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명도 없어요. 이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통계에. 그래서 이건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백질하고 소금을 고령에서 적게 먹는 그룹을 추정을 해보면 전체 노인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저나트륨 혈증까지 빠지는 분들은 한 5% 정도,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5%가 차와 빵 증후군으로 나트륨이 부족한,
반드시 소금을 추가로 먹어야 되는 그룹에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5%면 너무 작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기립성 빈맥증은 0.1%잖아요. 그러니까 뭐 50배죠, 50배.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인구 그룹일 것 같고,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도 고기 좀 더 드셔야 되고 좀 더 짜게 드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통계가 노인의 8%가 저나트륨 혈증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포션이 차압방 증후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5% 정도로 추정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사춘기 여성에서 많은데, 이 차압방 증후군은 고령 여성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소금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 소금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2023년 실제 통계고, 나이도 그렇고 성별로 봐도 여성들이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실제 데이터고, 이 두 통계를 합쳐서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추측이 되고, 요거는 이제 실제 통계가 아니고 AI로 만든 거고요. 아마 요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절반이 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소금 섭취 부족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냥 평균 내면은 75세 이상은 진짜 2000ml도 안 되는, 절반이 초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소금보다 더 심한 게 단백질이에요. 야, 이게 진짜 심각한 게 75세 이상은 60.1%가 3분의 2가 최소 요구량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저단백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기를 너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확확 떨어지고, 특히 여성일수록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족분의 거의 대부분이 고기라는 거예요. 육류라는 거예요. 적색육.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 DJ2025 미국 2025년 시기 지침에 그 적색육을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체중 킬로그램 1.6까지 먹어라 하는 게 이 차압방 증후군 고령 여성분입니다. 우리나라 할머님들,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미국 시기 지침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적색육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짜게 먹고 고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위험군이 70세 이상 여성분, 독거노인, 같이 사는 분이 없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먹게 되고, 사실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서 밥 잘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드려도 안 드세요. 안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 나와도 이제 안 먹고 남기고 밥만 다 드시고. 그래서 제가 실제 요양병원에서 보면 나트륨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 나올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염식을 소금을 밥에 좀 더 타서 드리고 하면은 좋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개선되는 요양병원 굉장히 많다는 거고, 뭐 근감소 같은 건 이제 원인이나 결과죠. 이제 단백질 너무 안 드시니까 빠진 거. 이 근감소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차압방 증후군 때문이었던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서 몇 개 해당되는가? 이 5개 중에 한 3개 이상이다. 이러면 뒤에 설명드릴 그 검사를 하러 바로 병원으로 지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드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검사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늘리셔야 되고, 소금을 내가 더 먹겠다 하면은 그거는 검사해보고 먹는 게 맞고요. 요 5개 지금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자, 소금을 적게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오는 건 오케이, 그거는 100% 이해하는데, 단백질을 적게 먹는데 왜 소금기가 떨어지냐? 자, 우리 몸에서 콩팥이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소가 있어도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콩팥에서. 근데 이 요소가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단백질을 먹거나 소금을 먹어야 소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하고 소금을 많이 먹어주면 물을 내가 18리터까지 먹어도 소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소금하고 단백질을 안 먹고 물만 많이 먹었을 때는 단 2리터만 먹어도 3리터째부터 물이 쌓인다는 거죠. 물 중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하고 소금을 적게 먹고 물을 조금만 더 많이 마셔도. 자, 그래서 내가 차압방 증후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사를 하러 가서 그 검사를 해석하고 저나트륨 혈증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차압방 증후군 때문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과 의사여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병원을 가는 전제 조건, 이게 진짜 실제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회력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또는 뭐 2가지나 1가지라도 내가 좀 확연히 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것 같다, 너무 물에 밥만 말아 먹는다, 게다가 싱겁게 먹는데 내가 기립성 저혈압까지 있다, 이러면 반드시 검사를 하러 가셔야 돼요. 고령일수록, 여성일수록, 독거일수록,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실수록, 단백질을 너무 안 먹을수록, 고기를 너무 안 먹을수록, 싱겁게 먹을수록, 이런 사회력이 있는 와중에 가서 검사를 해도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탈수와 부종이 없어야 되고,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몸이 붓기가 있거나 탈수, 그러니까 혀가 바짝 마르고 막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탈 수도 없고 부종도 없어야 됩니다. 피검사에 저나트륨 혈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변검사, 항이뇨 호르몬, 나트륨 삼투압 이런 어려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임상에서는 뭐 스팟 소변 나트륨 삼투압 이런 걸 검사해서 파악하긴 하는데 뭐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지만 실제로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어려운 검사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확진을 해야 소금을 더 먹으라고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고민할 게 없는 게 지금 고령 여성이고 근감소가 있다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다거나 저단백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거는 단백질은 챙겨 드셔야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염분은 검사까지 해서 조금 신중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지만 단백질은 지금 당장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 최고의 이뇨제입니다. 이걸 먹어야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지 않고 물을 먹어도 소변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딱 2025 미국 식이 지금 그대로죠. 1.2에서 1.5. 이것도 이제 권장식품은 고기가 우선입니다. 고기, 적색육, 피해야 될 게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누룽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차는 몸에는 좋지만 당장 이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권장하는 게 갈비탕, 된장찌개, 계란찜, 생선구 이런 거 짜게 드세요. 고기 많이 드시고 갈비 이런 거 좀 많이 드시고 자 그래서 차압방 증은 확실하다. 병원에 가서 저나트륨 혈증도 확실하고 항이뇨 호르몬 문제도 아니다. 짜게 먹으라고 했다. 의사가 지시를 내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소금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짜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간을 세게 해서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욕도 자극되고 먹기도 좋고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정제, 뭐 소금물보다는 짜게 먹는 걸 권유드립니다. 차압방 증후군 환자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대전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물 내지는 고염식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룹 사실은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금기 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차압방 증후군 분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이 금기 사항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다거나 간경변이 있다거나 만성콩팥병이 있다거나 혈압이 너무 높은데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네 그룹은 절대로 차압방 증후군이고 뭐 저나트륨 혈증이고 뭐고 간에 이게 우선입니다. 절대 짜게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단백질부터 고단백으로 먼저 드셔보시고 고기부터 많이 드셔보시고 염분 섭취량은 네 가지 질환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설명드렸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굉장히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이상 단식자와 케톤식 하시는 분들 이분들 소금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맞고요.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내용까지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다음 편 24시간 이상 단식과 케톤식은 여기, 다음 영상도 꼭 같이 봐주세요.